달과 같은 얼굴을 가져야 되는데 이 탈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배우는 자기 얼굴로 캐릭을 완성하잖아. 그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송강호 이런 사람도 잘하잖아. 이 사람은 특별히 잘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캐릭터가 갇히지 않아. 근데 정우성이 만약에 반팽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잘생겨서 안 되는 거야. 캐릭의 완성은 배우의 얼굴이죠? 그걸 가지고 어떤 거든 표현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건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옛날에는 안 느끼지. 그러면 어떤 캐릭터의 성격을 확연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약간 과장된 페이스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도 탈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탈 봐보세요. 5개가 나오잖아요. 다들 비범한 얼굴은 아니 보통 얼굴은 아니죠. 눈이 저렇게 큰 인간이 어딨어. 피부가 저렇게 빨간 인간도 어딨고 입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돌아가고 코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배우는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탈로 표현한 겁니다. 캐릭터의 특징을 과장해서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도구가 바로 탈이에요. 자, 그러니까 탈을 우리가 이용하는 두 가지 목적은 일단 신분의 안전을 위해서, 내용이 위험하니까. 두 번째는 캐릭터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과장의 효과를 써야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 분산탈춤이 적층문학이잖아요. 네. 적층이 뭔지 개념은 진짜 간단해. 적이 뭐냐면 쌓을 적자야. 이렇게 쌓아. 층은 너 집 몇 층이야? 21층. 그렇지. 1층, 2층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층이라는 게 뭐냐면 1층 쌓고 2층 쌓고 3층 쌓고 이게 적층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문자로 기록하지 않은 문학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지. 네. 잘 봐라. 내가 수진이한테 있잖아 어제 좀비가 나오는 그걸 봤는데 우와 진짜 재밌더라 했어. 그랬더니 수진이가 동주한테 어떻게 하냐면 야 어제 좀비가 나오는 영화를 봤는데 아 은비 아니다. 은비 나오는 영화인데 진짜 재밌네. 좀 장난하더라. 더 읽었지? 2층이 된 거야 이제.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현이한테 가는데 야 어제 좀비 그 영화를 봤는데 은비 아니다 줄 때 근데 진짜 재밌는데 잔인하면서 근데 나 그때 팝콘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3층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다현이가 은비한테 뭐라 하냐면 미안해 어제 그 좀비 나오는 영화를 봤는데 그 좀비 있잖아 너 안다 은비야. 그런데 진짜 그 재밌고 막 그 잔인하기도 하고 그때 동주가 팝콘을 먹었다는데 그 새끼 진짜 돼지같이 처먹어. 이렇게 되면 5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적층 몰라요? 이게 적층이야 적층. 그러니까 내용이 계속 어떻게 돼? 추가되는 거야. 이게 적층 문학의 적층성이라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다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지역이 많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신춘문이나 그런 것도 막 이야기 엄청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평민들의 문학은 굉장히 다채롭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제목이랄지. 탈중세적도 모르겠어요. 응? 탈중세적. 탈중세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선생님은 반드시 문제에 내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제 세계적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영국이 EU에서 탈퇴해버렸잖아. 이 탈은 escape,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중세, 그러니까 이 중세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네. 그러면 중세가 뭔지만 알면 되잖아. 네. 여러분 중세라는 건 뭐냐면요. 동양이건 서양이건 중세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보면 돼. 서양에서 중세는 어떻게 펼쳐지냐면 여러분 서양 중세를 배경으로 한 영화 보면 뭐 나옵니까? 기사. 왕 나오고 막 기사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어때? 종족 질서가 확고하게 체계를 잡아나가는 거야. 왕! 그 다음에 영주 밑에 기사 이딴 식으로.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왕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적 가치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신분제가 엄격하고 그 엄격한 신분제 아래에서 질서가 어떻게 내려가? 종적으로 내려가는 게 중세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중세적 가치에서 이스케이프, 벗어나려고 한다는 얘기는 이런 구도를 깨트리려고 한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구도에서 지배자 계층에 있는 양반 따위들은 어떻게 해?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려버려. 희롱하거나. 그러니까 탈중세인 거죠. 자, 그래서 탈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봉사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면 탈춤이 조선 후기가 되면 전국 여기저기서 공연되게 돼요. 통영 오광대 놀이 있잖아요. 하회 별신군 탈놀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 탈춤이라는 것이 진행되는데 그것은 곧 무슨 얘기냐? 전국적으로 조선사회가 뒤바뀌어가기 시작했다.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춤이 하도 많으니까 지역별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봉산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봉산이 어디 함경도에 있어요, 평안도에 있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200년 된 황해도. 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봉산탈춤이 그 조선 후기 18세기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이게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18세기 이게 이전에 이렇게 팔 중세 17세기부터 근대화가 시작된 거야. 이 근대화는 왜 시작됐냐면 중세적 가치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거야. 잘 봐봐. 서양에서 중세에서 성을 지켜주는 건 누구야? 영주와 기사잖아요. 여러분 영화 봐보세요. 용이 나타났어. 그러면 누가 싸우러 나가? 기사. 성주하고 기사가 싸우러 나가잖아. 막 철갑 입고. 그래가지고 용을 딱 잡아가지고 드라곤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가치가 살아있는 거야. 왜? 그 성 안에 있는 평범한 농노들이나 농부들의 삶을 누가 지켜준 거야? 영주가 지켜준 거지. 그 대신 농노들은 노동력이나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야. 근데 이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잖아. 조선에서. 어떻게? 위에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와타시와 아메데스요 하고 배 타고 왔잖아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계약이 깨진 거야. 시스템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잖아. 살만살만 했어. 그래도 이순신은 우리를 지켜줬으니까. 그런데 또 누가 와서 와서 짱깨네 짱깨 하고 쫙 엮고 짜장면 하고 왔잖아.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완전 돌아서 버린 거야. 평민들이. 그거는 그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남지? 돈이 남은 거야. 돈이 나를 지켜주겠지. 재물이 나를 지켜주겠지.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세기부터 근대화가 시작되고 자본주의화가 시작됩니다. 국사 시간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봉산탈춤은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제6과장 이렇게 나오잖아. 네. 이게 과장이라는 게 뭐냐면 챕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전체 7과장까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게 노래를 부르면서 혹은 연주가 나오면 춤을 추면서 그걸 진행하잖아. 대사도 하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1부터 7까지 시리즈로 쫙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가 까야 될 녀석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1부터 7까지 따로따로 해요. 내용. 여러분 그 시험 대비 문제집에 넣어놓은 미알은 어떤 놈을 까는 거냐면 조선 후기가 됐는데 이 양대전환 이후에 꼭 여자를 밝혀서 철을 버리고 첩지를 하는 놈들 있잖아. 결국 죽인다면서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100%예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풍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 중놈들 있잖아요. 이 놈들도 진짜 썩을 놈들이에요. 이 놈들이 술 먹고. 영어살 익혔어 하고 막 얘기해. 여러분 신청전에 나온 얘기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야. 잘 봐봐. 네.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면 쌀 300가마를 가져오면 되지. 미친 거 아니에요? 조선후기에 미친 짓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 집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나는 거지되고 이런 거야. 요즘 사이비 이런 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사이비 승려들, 그런 승려들을 비판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제의식은 똑같아요. 그때 당시 평민들의 눈에 봤을 때 그지 같은 놈들을 까고 풍자하는 것이 주제의식이에요. 근데 그 녀석들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파트를 몇 개로 나눈 거야? 7개의 파트로 나눈 거야. 그럼 이것들 이야기 연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옴니버스 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옴니버스 구성은요 현대 영화에도 쓰입니다. 현대 영화에도 쓰이는데 어떤 거 있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화 감독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있어요. 우주전쟁 이런 거 만든 사람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TV 시리즈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 TV 시리즈가 뭐냐면 환상특급이야.
굉장히 기괴하고 막 무서운 이야기들을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 그러니까 주연이나 조연급의 유명한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하나씩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연결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 옴니버스. 나중에 여러분 그 대학 가면 그 환상 특급 찾아서 한번 도서관에 영상 잘 있으면 봐보세요. 굉장히 독특해요.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뭐 영화화 된 게 상당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이제 별개고. 자, 이게 바로 이 옴니버스 구성이다라는 거죠. 일종의. 자, 그래서 제6과장 양관춤. 양관춤이라는 제목 때문에 결국 누구를 풍자하겠어요? 당시 조선후기의 양관들을 풍자하고 있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그 그림 봐봐. 그림. 탈들. 새님, 서방님, 도련님, 말뚝이, 취발이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새님. 그럴듯하죠. 모자 쓴 거 봐봐. 사극에서 보면 제법 지체 높은 대감들이 쓰는 거 딱 쓰고 있잖아요. 그쵸? 괜찮아요? 자, 그런데 생긴 걸 봤더니 이게 봐봐. 여기 줄이 두 개가 있어요. 빨간 줄. 이거 뭡니까? 원청이라는 건데. 여러분 진짜 원청이 본 적 있어요? 없죠. 아이에게 생긴 기형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 인중이라고 여기. 여기가 없어. 네? 비어 있어. 너무 이상하거든.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 붙어 있어 이렇게. 산모에게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거라고 하잖아. 그럼 원청이는 양반에게 많았겠어? 평민들에게 많았겠어? 평민들에게 많죠.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영양 공급 제대로 못 받으면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일상에서는 흔했을 거 아니야, 평민들에게. 하지만 양반들에게 원청이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잘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새님이나 서방님이 원청이라는 건 그것 자체를 희화화하는 거예요, 인물들을. 야, 양반인데도 원청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줄, 한 줄 시원하게 그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방님은 약간 이 지 형보다는 산도둑처럼 생겼잖아. 그 다음에 도련님은 더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코도 삐뚤어지고 입도 삐뚤어졌어요. 더군다나 얘는 이따 보면 알겠지만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계속 똑같은 짓만 방정맞게 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인물이 양반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양반을 뭐 하는 거예요? 희화화하는 겁니다. 희화의 정확한 희가 뭐냐면 기쁠 희자. 웃기고 기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웃기는 방향으로 뒤바꿔버린 게 희화화예요. 근데 여기서 희화화는 봉산탈춤에서 희화화는 양반이 하도 꼴보기 싫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진짜 양반은 아닌 거지. 하지만 양반의 탈을 쓰고 있는 양반으로 인지되는, 순간적으로 인지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뚝이나 취바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주목성이 강하죠. 네. 그렇잖아요. 이 가면들하고 완전 다르잖아. 색채도 훨씬 더 강렬하고 눈도 엄청 크죠. 네. 그 주인공이야. 여러분 주인공 눈 크잖아. 평민들이 자기가 주인공이 날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가면들이 움직이는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 조선시대다. 18세기면 그 전에 있었던 장터보다는 규모가 훨씬 커지기 시작한 거야. 왜?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돈이 중요해지니까. 가서 옛날 같으면 장터에서는 그냥 쌀 팔고 그다음에 뭐 딴 거 가져오고 이런 거지만 이때 장터가 되면 그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으로 특용작물이 많이 나오게 되죠. 특히 담배가 온 조선을 뒤엎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담배. 할아버지 앞에서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래서 오직하면 정조가 담배 좀 그만 피라고 얘기했어요. 신하들도 왕 앞에 담배 피는 거야. 같이 맞담배지. 저거는 안 된다니까요. 이거요. 물론 이렇게 피는 게 아니고 공방도 있잖아요. 여기 나오지만 그걸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돈이 되는 품목은 뭐겠어? 담배. 뭐 이런 거 특용작물이 만들기 시작해. 그런데 장터가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야 되잖아. 사람들을 모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뭐겠어요? 막 사고 막 시끄러워야 돼. 시끄러워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는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어때요? 이제 불 쏩니다. 그 다음에 접시도 돌리고 원숭이도 한 10마리 풀어놓습니다.
실제 조선에 원숭이 많았어요. 조선의 문학 작품에도 나와요. 잔나비, 뭐 원숭이. 근데 어쨌든 막 이런 모든 걸 동원해서 어떻게 사람들 불러 모아 장터에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모이게 되면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극장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공터면 돼요. 사람들만 모일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우리 가면극의 특징입니다. 형식이 없어요. 장소에 구애도 받잖아. 특별한 무대 장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터면 돼. 그 다음에 그런 오픈된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특히 관객석과 무대 후 구별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자유롭냐면 서로 개입하는 게 자유로워. 그래서 내가 배우야. 배우인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술 취한 아저씨가 똥싸? 똥싸? 하고 계속 자꾸 나를 건드릴 수 있어. 그러면 서양 연극 같으면 어때요? 무장 경찰이 와서 얘를 빼가겠지. 무대 밖으로. 하지만 우리 이쪽 연극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아까 쌌어 이씨. 더 하면 내 진짜 네 얼굴에 똥 싸버린다! 하고 나오죠. 계속 건드면 무대 데리고 나와버려. 같이 똥 싸!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양 연극의 특징이고 특히 가면 연극의 특징이고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그걸 그대로 잘 살린 게 뭐예요? 마당놀이죠. 마당놀이. 여러분 마당놀이 봤어요? 1년에 한 번씩 해 꼭 명절 때 TV 마당놀이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신청전 뭐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 데려다 막 이상한 얘기 더 막 그래요. 뭐 이런 식 이것도 개입이야. 여러분 그거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거 보면 관객들한테 뭘 빌려요 계속. 했어요. 뭐 옷도 빌리고 허리띠도 빌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동양 연극적인 성격이에요. 서양 연극에서는 관객석과 이 무대 자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개입이 돼 안 돼? 안 돼. 더군다나 여러분 서양 무대를 봐 어떻게 됐냐면 얘가 무대다. 이 중간에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관객이에요. 얼마나 분리돼 있어요. 근데 동양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아마 선생님들이 다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자, 그럼 발단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발단 봅니다. 먼저 말뚝이가 등장합니다. 자, 번거지를 쓰고 여러분 탈을 잘 봐야 돼. 말뚝이가 쓰고 있는 하얀 천 있죠? 네. 번거지입니다. 번거지. 그 다음에 그 하얀 천 위로 모자를 쓰잖아. 네. 그 모자를 번거지라고 하는데요. 잘 봐보세요. 여기 보면 그 뒷장 보면 말뚝이 지금 뭐 모자 쓰고 있지. 이거. 그게 번거지야. 오케이? 그게 번거지야. 그러니까 말뚝이가 쓰고 있는 이 모자 번거지는 말뚝이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신분을 뭐로 나타냈어요? 모자나 아니면 액세서리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말뚝이가 쓰고 나온 이 번거지는 주로 누가 쓰는 거예요? 서민들,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채찍을 들었대잖아. 채찍. 이 채찍은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얘는 뭐야? 채찍을 두고 있으니까 마부라는 거죠. 그럼 번거지랑 마블랑 상관없는 거예요? 꼭 번거지를 썼다고 마부는 아니지. 채찍을 들었으니까 마부인 거죠. 번거지는 뭔 역할이에요? 신분이 낮은 인물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 정말요? 여러분 사극을 보게 되면요. 사극을 보게 되면 지체 높은 사람들은 모자가 챙이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굽신굽신 해야 되는 사람들 모자 챙이 어때? 이만만 해. 그래서 그런 걸로 신분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정말 빌어먹을 사회죠. 자,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탈춤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배우들이 그냥 나오는 전극이 아니야. 여러분 그 대학로 가서 연극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정식대로 하는 연극을 보잖아요. 지루합니다. 그런데 뮤지컬이나 아니면 막 이런 거 보잖아. 엄청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성격인 거예요. 일단은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음악적 성격이 강화되는 거죠. 국거리 장단. 양반 삼형제를 데리고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것이 뭐 특별한 무대는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터 한복판이겠죠. 그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양반 삼형제는 일단은 말뚝이 뒤에 따라 나오는데요. 마찬가지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긴 하는데 조금은 점잖을 피워야 되니까 춤이 어색해요. 여기에서 이 녀석들의 성격이나 포지션을 알 수 있어. 이놈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근엄하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정식적인 양반은 아닌 거야. 뭔가 한기성이가 부족한 녀석들인 거야. 자, 그래서 양반 삼형제 중에 큰형이 생원, 둘째는 서방, 마지막은 도령 이렇게 되는데요. 생님과 서방님은 일단은 여러분 그 옆에 보면 하얀 참옷을 입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하얀 참옷이 이겁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봤던 양반들의 유니폼이죠. 자, 그 다음에 도련님은요 남색, 그러니까 요즘은 좀 파란색이죠. 파란색의 쾌자 복건, 자 쾌자가 이거고 복건은 머리에 쓴 거예요. 전형적인 도련님 옷이죠. 그리고 생님과 서방님은 탈을 보게 되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언청이야. 큰형님은 언청이가 2줄이나 있고 둘째는 1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임무를 어떻게 한 거예요? 희망화한 거죠. 자, 그리고 부채를 들고 있고 장죽을 가지고 있대. 여러분 부채나 장죽은 일종의 액세서리죠. 내가 아까 신분 표시는 뭐로 한다고 했어요? 모자나 액세서리 따위를 한다고 했잖아. 그게 부채나 장죽이 곧 뭘 나타내 주는 거야? 양반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거야. 이 부채도 그냥 부채가 아니야. 다현아, 어떤 부채일까? 이거 쫙 피는 거. 쫙 피기도 하지만 크기도 겁나 커요. 거기에는 어때? 그 그림이 쫙 그려집니다. 한문이 막 씌어질 거야. 그런 거예요. 좀 있어 보이는 거죠. 장죽은 긴 담뱃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얘 지금 부채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뭐예요? 장죽입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네. 장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면 연기가 뻥 하고 튀어나와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부채와 장죽은 얘들이 양반이다 라는 걸 상징해주는 액세서리고 얘들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소도구이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도련님을 봤더니요, 오 마이 갓, 입이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얘는 아직 담배 안 피워. 부채만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련님은 1절 대사가 없습니다. 자, 1절이라는 말, 이거 시험에 낼 수도 거의 안 되겠지만 혹시 내면 여러분이 당황스러우니까 한자로 읽겠습니다. 1절. 그런데 음이 2개야. 2가지로 읽어요. 1절로 읽을 수도 있고 1채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절로 읽을 때는 영어로 해석하면 뭐로 해석하냐면 never로 해석하면 됩니다. 결코 뭐뭐 하지 않다. 1채로 해석할 때는 영어의 every로 바꾸면 됩니다. 여행 경비 1채를, 그러니까 모든 여행 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겠습니다. 한자는 똑같은데 어때? 음이 몇 개야? 2개고 음이 달라지면 뜻이 달라지는 독특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학을 전공한 꼼꼼한 선생님이 봉산탈중에서 만약 어학과 결합된 문제를 낸다고 하면 저 따위로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일체 대사는 없으면 하면 틀려, 맞아? 틀려. 틀립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긴 해. 그러니까 형들이 춤추면 얘도 춤춰. 형들이 브레이크 추면 얘도 브레이크 추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형들의 얼굴을 부채로 막 때리고 방정맞게. 대사는 없는데 막 때리면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형, 나 때려도 돼 하는 게 막 때리고 다니는 거잖아. 완전 성질 나겠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뚝이가 극을 시작하는데요. 가운데로 나와가지고 쉬 하게 되는데 이 쉬가 뭐냐면 여러분 아까 국거리 장단 계속해서 나오고 있겠죠? 그리고 어색한 춤을 양반들은 추고 있고 말뚝이는 굉장히 춤을 잘 출 거예요. 막 바닥에서 비보이 댄싱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극을 시작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정리하고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극을 시작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약속된 쉬라는 시그널이에요. 이 시그널을 주면 일단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알게 돼. 이제 시작하나 봐. 그러니까 영화관에 불이 꺼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거기에 맞춰서 악단은 음악을 멈추고요. 배우들도 춤을 그만 추게 됩니다. 관객들도 조용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양반 나오신다. 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아, 계달양 양자에 계달에서만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다. 이 말이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거야. 잘 봐봐. 처음에는 이렇게 해라. 배우가 어떻게 했겠어요? 말투기가. 양반 나오십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얘들을 가리켰어요. 그런 다음에는 얼굴 싹 바꿔버려. 얘들이 양반인 것 같아? 아니야. 얘들은 계좌량 양, 계좌에서 반, 알겠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양반을 희롱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희롱하는 방식이 바로 뭐야? 양반이라는 소리는 같은데 뜻을 바꿔버리는 거죠. 말장난하는 겁니다. 언어 유희. 그래서 원래 양반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야 돼요. 양반. 이 양은 두 개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클래스는 뭘까요? 문반. 두 번째 클래스는 무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반과 무반을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 양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반에는 보통 과거 시험을 보게 되고 무반은 뭘 보게 돼요? 묵과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양반이 되고 겨드랑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세습이 돼서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걸 뭐라고 바꿔버려? 계잘양 양자에 계자리 소반 반자라고 붙어버리죠. 우리말에 개 들어가서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이런 개 삐리리 이런 개 뽀로로 전부 분쟁을 유발하죠.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이라는 접사로 쓰인 거지. 개. 자, 그다음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건 여러분 그 밥상 중에 다리가 개다리처럼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밥상 중에 그걸 개다리 소반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뜻은 상관없고요. 그걸 아냐 모르냐 상관없고 일단은 어때? 양반을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반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그 말을 알아먹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화를 내겠죠. 야, 이놈 뭐야? 라고 화를 냈더니 말투기가 이 양반들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시고 삼정승juk 판서를 다 지내시고 이제는 퇴임하셔서 재상으로 계신 이세원의 삼형제분께서 나오신다. 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 바보들이 이세원이라며 하고는 다시 춤을 춰버립니다. 정말 웃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봉산탈춤의 제담의 순서를 나타내줍니다. 제일 먼저는 굉장히 양반이 어때? 위험을 갖추고 하고 수염을 쓰다 놓습니다. 하지만 그러자마자 누가 등장해서? 말뚝이가 등장해서 양반을 조롱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양반들은 다시 어때요? 화를 내겠죠. 그러면 말뚝이가 뭐해?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양반들도 그걸 받아들여요. 웃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제담의 진행 순서는 여러분들이 또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담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제담부터는 우리 마당극, 즉 이 탈춤의 특성들이 잘 드러나는데 누구한테 말을 거는지 봐보세요. 막 한참 춤을 췄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춤을 그치게 합니다. 쉬! 하고 그친 다음에 여보 구경하는 양반님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이 누구한테 말을 건 거예요? 관객에게 말을 건 거예요. 그치? 관객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자연스러운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게 되면 여기서 양반들이라고 나오잖아. 양반들이라고 나오죠? 이 양반은 2인칭 대명사겠죠. 너희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신분적인 양반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네. 자,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분적인 양반이라고 해버리면 아주 중의적이면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겠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문제가 조금 얘기가 좀 어려워요. 자, 말씀 좀 들어보시오. 그 짧은 공방대로 담배 피지 말고 저기 담배 가게로 가서 돈 없으면 내 이름으로 외상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 발 가오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저 재령 나무리 거의 낚시 이걸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이 말의 하나하나 단어 뜻을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야. 아까 장죽은 양반이라는 신분을 나타내주는 액세서리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양반이 아닌 애들이 장죽을 가지고 담배를 피면 돼, 안 돼? 안 돼. 양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거야. 그런데 관객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평민들. 평민들일 거 아니야. 시장에 막 뭐 물건 파러 왔거나 뭐 사러 온 사람들일 거 아니야. 아니면 구경 왔거나. 근데 이 사람들에게 여보, 관객 여러분, 지금부터 제발 잘 들어보시오. 그 진짜 그 빈티나는 그 짧은 담배대가 버리고 내 이름으로 외상을 해서라도 저기 담배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긴 거 있잖아. 제일 긴 거 다 사서 쭉 걸어놓고 마음에 드는 걸로 그냥 뻑뻑 피워버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장죽을 뻑뻑뻑 피란 얘기잖아. 그러면 양반하고 다를 거 없이 담배라고 평등하게 피자는 얘기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요. 그렇게 하면은 구경꾼들한테 조롱하는 거. 구경꾼을 조롱한다고요? 아니지.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본다고 구경꾼을 조롱한다고? 교과서를 잘못했다고. 오 마이 갓. 독특한 해석이네요. 왜 이렇게 왜 그래? 그러니까 양반 조롱이 원래 목적인데 그 구경꾼들한테 그래 너네는 이렇게 기고 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니는 이렇게 긴 담배 너는 못 피는데 내가 준비해줄게. 오, 일단 그 부분은 있잖아. 선생님한테 자기가 한번 여쭤봐. 근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배우야. 너희들은 다 평민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평소에 양반들한테 굽신굽신하면서 막 김진사가 막 이상한 거 시켜도 아예 똥 풀게요 이렇게 하고 살았어. 양반들한테 맺힌 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양반은 지가 똥도 푸지 않으면서도 맨날 긴 담배한테 담배 뻑뻑 피면서 야 이거 얼마인 줄 아냐? 하면서 담배 피웠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쌓였던 게 여기서 풀려야 돼? 아니면 내가 다시 또 조롱을 받아야 돼? 풀려야지. 관객을 조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기 해설 넣은 게 이렇게 피라고 강했잖아요. 그게 아 너희들 주제에 이거 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양반들한테 이렇게 피워가지고 빨리 죽어라고 이렇게 해서 뭐? 나 진짜. 하셨어요. 저희는 이거 막 이렇게 낚시터처럼 길게 해가지고 피워라. 해설에 나온다고. 그냥 좋은 담배만 그러니까 피워라. 그 자습서 그 나온 해설이 잘못됐다고 저희한테 그랬어요. 자습서에 그렇게 나왔다고? 관객을 희롱한다고? 그 관객한테 담배를 펴가지고 양반 앞에서 펴서 그 양반 권위를 낮추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야.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아 이거 피라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지금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야? 양반한테 들으라고. 양반 삼형제한테. 약간 동등한 그런. 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야 니네가 장족으로 담배 피우면 얘네도 필 수 있어 이 거지들아 이 말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뭐냐면 희생양들이야. 배우일 뿐이잖아. 하지만 양반 탈을 쓰면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는 양반들을 희롱하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한 거야? 관객을 동원한 거예요. 기본 구조는 그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양반을 희롱한 거죠. 그러면 양반이 화를 내고 왔네요. 내죠.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말뚝이가 그 이 양반들 어찌 듣는 것이오 도대체. 양반님 나오시는데 담배 피지 말고 잡담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양반은 또 어때요? 잡담 금지라네 하고는 또 춤을 추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말뚝이가 또 세 번째 재담을 준비하죠. 쉬 했더니 또 춤과 반주가 그치고요. 이제 누구한테 말을 걸어요? 악공들한테 말을 겁니다. 정말 오픈되죠. 악공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그 오음육률 그 오케스트라 그거 그만하고 저기 그 발밑에 보이는 나뭇잎 하나 주워가지고 그냥 대충 풀필이나 불어주고 그다음에 자네 그 드럼 자네는 말이야 그 앞에 있는 그 저기 바가지 있잖아 그걸로 대충 장난이나 그냥 대충 마셔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양반에 대한 대접을 지극히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양반이 또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말뚝이가 어찌 듣는 것이요 내 얘기를 잘 들어보시오. 용 대가리로 장식된 해금 북 장고 피리 퉁소 어느 한 녀석도 빼지 말고 아주 멋들어지게 연주하라 내 그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또 양반들이 또 좋아합니다.
정말 바보들이죠. 말 한마디에 이렇게 지었다 폈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제 막 춤을 추다 이제 누가 나섭니까? 생원이 나섭니다. 독특하죠? 말투기가 제담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여기부터는 생원이 제담을 이끕니다. 쉬 했더니 춤과 장단이 그치고요. 말투기를 부릅니다. 말투가 예 이놈의 새끼 너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싸돌아다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말투기도 뭐하고 있었어야 되겠어요? 이 양반들이 춤출 때 관객석을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관객들한테 그 담배 뭐예요? 담배가 비싸잖아 하면서 말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생원이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어허 말투가 하면 예 하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 그 배우들이 이렇게 서갖고 하는 거 절대 아닌 거야. 자, 그랬더니 말투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을 말아서 일조씩 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쏴쏴 해서 말투기님 내가 타고 서양형님 법도동양 상구 물은 매주 밥도하고 덩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덩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경남 방방국 묘면천장 바위터터 모래전전 참나무 결걸 다 찾는 또 양반은 없는데 이런 얘기. 봐봐 바로 옆에 누가 있어? 양반 3명제가 있잖아. 그런데 보아요. 그러더니 양반 없는데 하고 얘기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잖아. 개인 무시하는 거야. 니들은 양반도 아니잖아 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또 화를 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잘 봐보세요. 노세원님이란 말이 있죠. 이거 이제 이 부분을 현대어로 바꿔드릴게요. 양반이라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찬밥을 된장국에 말아서 아침 일찍 처먹고 마구간에 들어가서 노세원님. 자, 노세원님은 그 센스 오셨어. 늙은 생원이라는 뜻이에요. 노생원. 이거를 음을 잘라버린 거예요. 노세. 잘랐죠? 그 다음에 여기 말장난 친 거예요. 원님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노세원님. 그래서 노생원. 즉 늙은 생원 녀석을 말처럼 구부리고 그 녀석 등을 어때요? 쌀쌀 솔로 문지른 다음에 그 늙은 양반 놈을 타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이 말을 관객들 알아먹겠어 못 알아먹겠어? 똑같이 알아먹죠.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도 늙은 생원이 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듣는 거야? 알아주지. 이 말에 대한 센스는 양반이 뛰어나겠니? 아니면 말로 먹고 살고 문자 언어는 못 쓰는 구어 전문의 평민들이 뛰어나겠니? 평민들이 훨씬 뛰어나. 근데 또 말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배우들이 아까 말뚝이 돌아다녔잖아. 알려줘요. 동네에 늙은 생원이시오? 노생원? 걔는 다르게 말 쭉 늘려버리면 노세원님이라 할 수도 있지 않냐 하고 돌아다녀. 진짜. 그리고 진짜. 엄청 친절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이 말이고 뭐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 무대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어로 계속 갑니다. 자, 그럼 이 관객이 얼마나 웃기겠어. 상상을 할 거 아니야. 관객들은 그래 우리 동네 그 늙은 이생원 내가 걔를 타고 다니는 거지. 아이고 좋아라 빨리 안 가 못 가 이 새끼 하고 이런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카타르시스를 느끼겠지. 그치? 그리고 현대어로 계속 가겠습니다. 자, 등에 솔지를 쌀쌀해서 말뚝이님 나를 또 높였잖아요. 대단하죠. 내가 타고 저기 서쪽 나라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와 독일까지 그리고 동양에 있는 세 나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 중국, 일본까지 마치 아직 다 말라 비틀어지지 않은 매주를 밟듯 거침없이 밟고 다니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아주 빈틈없이 바위 틈틈 모래 쨍쨍 참나무 결결이 빈틈없다는 얘기야. 그치? 어느 하나 빈틈없이 다 찾아다녔거든. 그런데 여기 양반은 없는데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뻔하게 존재하는 양반 사람들 양반으로 인정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기 문제 진짜 많이 나오네. 어려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할 때 괜히 단어 하나에 쫄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떤 구도일지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도둑 쪽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때요, 글자에 만약에 갇혀버리잖아? 죽도 법도 안 돼. 글자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들은 갇혀있지 말고 상상을 해. 이 무대.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고요. 자, 생원이 쉬 합니다. 자, 그러면 말뚝이는 이때 어디 있어야 되겠어? 얘들 근처에? 없지. 돌아다닙니다. 자유롭게. 그러면서 담배도 뻐갖고 피고, 아이씨, 우리 생원 원청이다? 막 그러면 관객이, 나도 봐시오? 보기만 하면 뭐예요? 이제 담배 연기 쪽, 원청이 쪽 줄로 나올 수도 있시오? 막 이런 식으로 놀러 다니는 거야. 자, 그럼 생원이 그걸 진행합니다. 여봉의 동생, 우리가 원래 양반 아닌가?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까 참 갑갑하구만. 우리 시조나 한 수씩 창작해보세나. 이거 잡법이야. 얘들이 시조를 제대로 창작할까 못할까? 못합니다. 그 정도 지적 수준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자기 과시, 현학적 자기 과시를 하는데 서방이 거기에 거듭니다. 형님, 그게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했더니 양반들이 한꺼번에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웃어요. 지네도 멋쩍은 거야. 그치? 이게 시조야? 아니야. 아무나 부를 수 있는 타령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객들의 반응은 뭐겠어요? 뭐요? 저게 시조요? 그러면 나도 작가네! 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애들도 멋쩍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말뚝이가 그걸 듣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말뚝이가 아니지.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뭘 부릅니까?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전무덤에 이거 3, 4조, 4, 4조인데? 하고 더 음수율 맞춘 구조를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객들의 반응 어떻게 해서? 말뚝이 윈! 말뚝이 윈이요! 라고 할 거다. 그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양반들 또 뭐가 된 거예요? 깨작이 난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시조를 진행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시조 포기. 자, 다음은 글이나 한 소씩 지어보세요. 여기서 글은 뭘까요? 한시를 얘기하는 한자로 된 시.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그래도 장유유서라고 형님이 먼저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했더니 생원이 그러면 동생이 말일세 그 운자를 나에게 내게. 아이고 유식한 척 하는데요. 여러분, 운자라는 게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한시는 몇 줄 형식일까요? 3줄. 4줄 혹은 8줄 혹은 12줄 이렇게 됩니다. 구구단 4조. 그래서 전체를 항상 4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 승, 전, 결이라고 했을 때 여기 짝수에 해당하는 승이나 결에 특정한 글자들을 정해 놓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운자라고 합니다. 혹은 아분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규칙이야, 일종의.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글자들은 실제로는 소리는 같은데 뜻은 다른 글자들이 오는 게 정석이에요. 소리는 같은데 뭔 다르다고? 뜻은 달라. 살렸어. 자, 얘는 높을 고자죠. 얘는 무슨 고자냐면 기름 고자예요. 소리는 같은데 뭐가 달라? 뜻이 다르잖아. 이렇게 주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라도 안 되면 소리라도 비슷해야 돼. 같진 않더라도. 그게 아분자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아분자를 줄 때는 정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양반들은 네, 고민해 보았더니 운자는 이게 좋을 것 같구만. 높을 고에 기름 고일제 이렇게 준다고. 그럼 거기 맞춰서 딱딱딱 지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자를 달라고 한 것까지는 좋아. 근데 운자 내는 거 봐봐 어떻게 주는지. 살짝 영장이 나니? 전혀 엉뚱하잖아요. 그쵸? 운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찢는 것도 봐보세요. 아하, 그거 어렵구만, 여보의 동생. 되든 안 되든 내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들어보시게 하고는 시조를 읽는 것처럼 울룩줄룩 착 재산하니 황주 평산의 동선명이라 어때? 라고 얘기하는데 잘 봐봐.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울룩줄룩 큰 산을 만들어내니
황죽당 평산에 있는 동선령이라는 고개가 되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뭔 큰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명 가지고 장난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조선 후기가 되면요 사회가 좀 뒤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중인계층부터 시작해서 점점 문화적 토대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평민들도요 시조 정도는 우습게 짓게 돼요. 한시도요 동네 할배들은 어느 정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객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딱 보면서 양반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랬어? 이런 무식한 새끼들 뭐 운자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 뭐니? 하고 살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양반을 조롱하게 만든 거지. 조롱당하게 만든 거죠. 무슨 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얘들도 멋쩍어 같이 웃어요. 그리고는 끝까지 뻔뻔하게 형님 엑설런트 하고 얘기하죠. 자 그랬더니 그렇지 자네가 이제 한번 해보게 라고 했더니 그럼 형님도 운자 붙이십시오 라고 하고 생원이 또 총짜 못잘세 거지같이 내죠. 그랬더니 서방이 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운자 정말 벽자로군요 라고 하는데 벽자가 뭐냐면 중국에서조차 쉽게 쓰지 않는 비상용 한자 겁나 어렵거나 드문 한자를 벽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벽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사람의 한자에 대한 지식이나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되겠죠. 하지만 아까 이네들 문자 내는 거 봤잖아. 수준이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객석에서 무슨 반응이 나오고 있어? 아유 너희들이 벽자를 우습게 알고냐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러면서 한참 낑낑거리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하고는 이렇게 얘기한다. 집세기 앞총 흑급총하니 남학심 티축이 겁을 보시라. 신발 가지고 ABC 마트를 그냥 광고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 올 때는 장화 D축은 고무 막 이런 거 똑같은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생원이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반응이 뭐겠어요? 관객들이 야 니들이 ABC 마트 한쪽 사원들이냐 이 자식들아 라고 막 웃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고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다음으로 넘어간 게 뭐냐? 자 이번에는 한자나 하여보자 라고 해서 이제 수수께끼입니다. 한자어 수수께끼. 이거 하려면 수준이 정말 극강에 올라가야 된다. 한자는 보통 이런 거야. 해가 뜨고 곧이어 달이 뜨니 세상이 밝아지는구나. 밝을명. 나무가 친구를 사귀니 숲이 되었구나. 이해됐습니까? 이따위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불이 산을 오르니 밝은 촛불이 되었구나. 막 이런 식으로 한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수나 아니면 구조를 알고 그걸 가지고 뜻을 조합해서 수수께끼를 내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파자라고 합니다. 파자. 그런데 그 파자를 하려면 진짜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 얘는 절대 안 되죠. 또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한번 봐세요. 파자를 한번 해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는 무슨 자게? 라고 냈더니 동생이 생각하다가 그 운고 옥편에도 없는 글자인데 참 어렵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운고 옥편에도 없는 글자를 뭐로 바꿀 수 있어? 앞에서 얘기한 벽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고 옥편은 어떤 거냐면요 중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한자를 다 수록해 놓은 한자 사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겠죠. 수많은 자가 실려 있을 거 아니야. 그 글자에 대한 해설까지 하게 되면 그 운고 옥편의 분량은 여기를 가득 채워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야. 그 옥편에도 없는 글자라고 얘기하는 거 개뻥이죠. 그렇죠? 이걸 허세라고 하는 겁니다.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피마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피마자는 기름자는 그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또 얘는 또 거기다 장단을 맞춥니다. 동생 엑설런트 대단하구나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형님 그럼 형님이 한번 하셔야죠 라고 했더니 불러봐 라고 하고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두렁에 말입니다.
그 경계를 나타내는 그 막대기 있잖아요. 그거를 떡하니 짚고 서 있는 자는 무슨 자입니까? 라고 했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게 참 어렵구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지. 그 노님자 아닌가? 노님자가 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네끼리 장난하는 거예요. 자, 했더니 서방이 형님 엑설런트 하고 있는데 여기가 중요해. 이러는 동안에 빨간색 얼굴 가면을 쓴 누구? 시발이. 얘가 살짝 관객석에서 끼어들어. 잠깐이요 하고는 끼어들어 앉아있다고 이렇게 충격 대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또 가면극의 특징이죠. 그렇죠? 배우가 따로 무슨 대기석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 대충 낑겼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치마리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생원이 말뚝이 부릅니다. 이놈 말투! 했더니 그 나락돈 노랑돈 칠푼 잘라먹은 놈 있잖아. 그 얼굴이 말이야 무르익은 대추빛처럼 빨갛고 울룩줄룩 뱀의 그 껍질 같은 그놈 잡아들여라. 누구예요? 치바리죠. 그렇죠? 그 치바리의 외모를 가지고 치바리를 특정해 줍니다. 그럼 치바리는 얼굴도 빨갛고 그 다음에 얼굴은 어때요? 또 곰보예요. 곰보. 그래서 가면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 여기 가면 나오죠? 자, 그래서 얘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범죄자를 잡을 때 공권력, 즉 우리 사회가 권력을 준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잡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죄를 줄 때는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법원에 넘기는 거잖아. 이런 공적인 시스템으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데 옛날에도 물론 그랬겠죠? 경국대전이라는 법도 있고 각 지방에는 지방을 다스리는 농민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적으로 사법제도를 운행하는 측면도 있었어. 누가 그랬을까요? 각 고을의 양반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의 어떤 풍속이나 도덕이나 윤리에 관련된 부분에 뭔가가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마을 수령이 나서는 게 아니야. 누가 나서? 양반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김진사야. 근데 우리 마을에 동주라는 녀석이 바람둥이야. 그래서 마을의 처자들을 건드리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동주 있잖아. 동주 요즘 소문이 그렇던데 데려와 하면 그 집 종놈들이 동주를 같이 데려오는 거야. 그럼 동주는 올 거 아니야. 쫄아서 김진사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딱 그러면 너 말이야 어제 8시경에 누구랑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8시경에 그 주막에서 그렇지 주막에서 순분이고 함께 있었지 내 다 이미 알고 있어 말어! 하게 되면 멍석으로 말아버리는 거야. 그 멍석 말고 엄청 때립니다. 때리면서 얘기하죠. 너 다시 행실을 그따위라면 그때 나도 그냥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양반의 권위예요. 이게 좋게 사용되면 마을의 도덕적인 교화나 윤리적인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겠지만 이게 나쁘게 사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멀쩡해서 그럼 멀쩡한데 동주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그냥 동주 데려와. 야, 동주 너 8시경에 순분이랑 있었다면 아닌데쇼 날이 있었잖아. 죽으려고 멍석 말아 막 때리다가 억울하지. 네 그 서쪽 거기 있는 논 있잖아.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어떤 일을 해줄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 삼형제가 취바리를 잡아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까요? 그랬더니 말뚝이가 얘도 말빨 장난 아니잖아. 그리고 얘도 상당히 얍삽한 애예요. 맞아요. 그거 쌤이 얘기해 주셨어요. 이 얍삽해. 얘 있잖아. 보통 놈이 아니야. 자, 그래서 봅시다. 나리 그놈의 힘이 뭐 어마어마하고요. 날쌔기는 날아다니는 호랑이 같은데 쇠님의 그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오지 저는 거저는 못 잡아옵니다. 그래서 전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전령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양반들이 자기 나름대로 사법권을 행사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전령입니다. 전령. 근데 전령은 뭐냐면 그냥 종이 쪽지야. 종이 쪽지에다 전령 하고 써놓고는 치바리를 잡아와라. 치바리는 공금을 횡령한 나쁜 새끼 내가 처단할 거야. 도장 빡 찍는 거야. 김진사 하고 도장. 그래서 이게 공적 문서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령은 바로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마어마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이 18세기가 됐지만 여전히 양반들의 이런 권위는 어때요?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령을 달라 했더니 그리하여 얘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하고 종이한테 대충 뭔가 시간이겠죠, 그죠? 그리고 딱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말뚝이가 종이를 받아들고 치바리한테로 가는데 정말 웃기겠죠. 봐보세요. 몇 발자국이나 가겠어요. 치바리 저기 앉아있는데 전령 받았어. 이 전령 아유 잘 쓰네요. 그거는 얘다 너 잡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관객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잡는 게 그렇게 쉬워. 자, 그래서 당신 잡혔어 라고 했더니 치바리가 어디? 전령이나 보자 했더니 쭉 보입니다. 그랬더니 치바리가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한테 순순히 끌려서 양반 앞으로 오게 되지요. 그랬더니 말뚝이가 치바리 엉덩이를 일부러 양반 코앞에 밀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얘가 치바리야. 자, 위치 잡아야 돼. 치바리 동지, 자, 돌려.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 스톱. 오케이. 자, 이제 숙여.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뒤로. 오케이. 하고 양반 코앞에다 딱 대게 돼. 이해됐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때 양반은 모른 척 가만히 있어야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양반이 하는 얘기를 봐보세요. 말투가 이게 뭔 냄새냐? 라고 이제 말투가 얘 나리 이 치마리 이런 말입니다. 그 도망을 다녔기 때문에 양치질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입에서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요. 하면 여기에서 관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라 웃겠죠. 자, 그러고 나서 세원이 어마어마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 보통 양반이라고 하면 말을 어떻게 할 거를 기대합니까? 엘레강스하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 어떻게 얘기해?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라 미군에 갖다 쳐 박아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평민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오히려 더 비속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인물은 희화화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에 생략된 다음에 말뚝이 여기서 말뚝이 성격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잘 봐보세요. 굉장히 간사합니다. 세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시오. 이 시대가 뭐니면 그만인데 하필 이 치바리놈 잡아다가 죽이면 뭐하겠소? 치바리 이놈에게 돈이나 몇백 명 내라고 해서 우리끼리 나눠 쓰도록 하면은 새님도 좋으시고 나도 돈 꽤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새님은 못 본 채 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가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했더니 어때? 양반 보통의 양반 같으면 어떻게 해서 이놈이 어딨어?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 말 없이 같이 춤춥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오케이. 춤출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하고 추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패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게 공상탈출이었어요.